자, 오늘은 천자문에서 지리편, 나무 중에서는 과진이네 해서 과일나무 중에서는 특히 보배로 여기는 것이 오얏나무하고 능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얏과 능금을 가장 과일의 보배로 여기고, 그 다음에 채중 개강은, 자, 채자는 이제 나물채고, 중자는 이제 무거울 중도 되지만은 여기서 이제 중요할 중으로 쓴 거죠. 그래서 채소 중에서는 겨자와 생강을 또 중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무와 또 나물에 대해서 한번 8자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과자는 당연히 열매가니까 부수는 나무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조랑조랑 여는 열매, 이런 이제 나무를 보고 만든 글자죠. 필수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열매가 이제 주렁주렁, 조랑조랑 많이 열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열매 과예요. 그리고 설문회자는 이제 실야라고 나와요. 실과라고 해가지고 실야.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과도 되거든요. 이것이 열매 과도 되고 결단할 과. 또 감이 감자와 또 같은 앞에서 한 감이 감자와 구태여 감, 용감할 감, 감이 감자와 같은 용감하다, 감이 감, 감자와 이제 동자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또 뭐 결단하다, 또 결과, 이런 이제 단어에도 열매 과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량 이송하시고 곡식을 쌀포 싸가지고 쌀과예요. 이거는 오디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은 쌀과. 뭘로 싸느냐? 보자기로 싼다. 우리는 이제 생물을 좀 더 그 싱싱하게 하기 위해서 또 예를 갖춰서 천으로 보자기로 포장을 하죠. 무슨 보자기 과예요. 여기 오디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보자기로 싸서 이제 스승, 훈장 선생님께 보내드리는 거죠. 과량 이송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쌀과예요. 음은 그대로 갔죠? 그런데 또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과정, 공부를 이제 과정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진행을 하면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부할 과예요. 공부할 과. 그래서 한자는 육서에 의해서 음이 하나 결정되면은 형성자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형성자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앞에서 이제 부수나 급수할 적에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봤던 다 글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열매과, 실과과, 결단할 과,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보배진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또 부수가 구수록이죠? 구술에 관련된 것은 전부 구수록이 나온다고 그랬죠? 앞에서 구술주가 있었어요. 이것은 붉은 구슬 여의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구술주인데, 이름은 똑같이 구슬인데 붉은색을 띤 그런 이제 구슬이고요. 또 구술벽도 있었잖아요. 구술은 옥은 어디에서 난다? 그 곤륜산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구술벽이었어요. 완벽 귀조에 요 구술벽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구술벽. 이거 구술진이잖아요. 진. 구술진. 근데 여기에 이제 보배진까지 가는 거죠. 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배는 보배죠. 구슬옥에 들어가면 다 보배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 구슬은, 자, 이것은 이렇게 그 무늬가 있는 요런 이제 검은 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롱진 구슬을 말하는 거. 무늬가 투명하게 드러나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보배진이에요. 이름에도 보배진자를 넣죠. 물론 구슬주도 쓰고요. 그런데 구슬은 오덕도 있지만은 구슬은 정말 상처받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잘 다루고, 그리고 흠집이 조금 나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구슬옥자 이름 가지신 분들은 아주 고귀하게 대우를 이제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배진을 해봤습니다. 보배진은 요게 검은 머리 진이거든요. 검은 머리 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무늬가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일 중에서 가장 이제 보배로 여기는, 과일나무 중에서 보배로 여기는 것이 오얏나무와 벚나무다. 그래서 또 오얏나무가 나왔어요. 나무목이죠. 저도 제 성이 이가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얏을 이도 하고 인데, 오얏이 이제 자두예요. 자두. 이거는 이제 보라색 자도. 이거는 복숭아도, 복숭아과에 들어갔는데 천도복숭아과예요. 털이 이제 거의 없죠. 예. 그래서 오얏이 우리가 이제 자두기 때문에 약간 이제 새콤한 맛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중초라고 해서 여기 이제 위나 비장에 이제 도움을 많이 주는 이제 자두나무예요. 또 신맛도 있기 때문에, 신맛은 또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네, 미용에도 좋고, 예, 장수에도 좋죠. 예. 물론 위가 이제 좋으면은 모든 건강이 위에서 이제 좌지우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화 효소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오얏나무를 이제 귀하게 이제 쓰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 나무 중에서 씨가 많아요. 자두가 열매가 아주 타닥타닥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씨 중에서 이씨 자손이 또 많은 편이잖아요. 네, 이씨들은 후손이 많다. 자두 씨처럼 그런 이제 성씨로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자두라는 거, 자도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자두라고 하잖아요. 예. 원래 한자어로는 자도예요. 자도.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나무목이네요. 자, 이것은 이제 멋나무라고도 하고 벚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실제 능금나무예요. 능금나무. 자, 이것은 오얏나무고, 자, 이것은 자, 제사시가 이렇게 왔네요. 그러니까 제사상에 올라갈 수 있는 사과, 능금을 말하는 거예요. 사과. 그래서 붉은 사과를 말하는데, 이게 제사상이잖아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예쁘고 빨갛고 예쁜 사과를 우리가 벗이라고도 하고 멋이라고도 하고 능금이라고도 해요. 능금. 그래서 능금이 이제 사과죠. 사과. 자, 사과나무는 밭이 어떨까요? 재질이 사과나무를 심자. 척박한 땅에는 이제 사과나무를 심으면은 아주 이제 그 맛 좋은 사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사과하면은 뭐 대구, 청송 이런 사과가 이제 아주 맛이 좋죠. 예, 그래서 사과를 이렇게 쓰고요. 실제 제사상에 올린다. 그런데 이제 정자가 있고 속자가 있어요. 속자는 이렇게 큰 데를 쓰고, 제사상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능금 사과를 구할 수 있었는가? 뭐 아가배도 있고
아가 사과도 있잖아요. 아가위도 있고, 예. 그래서 이것이 어찌내로도 써요. 어찌내. 능금내도 되고. 그래서 의문부사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찌 나와 이제 같은 뜻으로 이제 쓰기도 하는 거예요. 제사상에 어찌해서 저렇게 좋은 큰 사과를 구해서 바칠 수가 있을까 하고 이제 의문부사로도 스토리텔링을 이제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과일나무, 특히 우리에게 이로움을 이제 많이 주죠.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성인 중에 석가, 시다르타 석가는 어디에서, 어떤 나무 밑에서 태어났나요? 네, 무화과, 예, 무수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그리고 깨달음을 어디에서 얻었다? 네, 보리수 나무에서 또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열반하실 때는 네, 어디에서 열반을 하셨다? 사라쌍수. 예, 양쪽에 이제 쌍수 나무가 이제 두 그루가 있는 곳에서 열반에 들어가셨나 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지구촌에서 나무와 정말 한 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무를 귀하게 여기고, 또 나무에서 영향을 충분히 받고, 또 나무에서 정신을 추스려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천자문에서 주응사는 이렇게 이제 식구로 내놓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무는 가장 보배로 여기는 나무가 오얏나무와 능금나무다. 그렇게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채소네요. 채소는 당연히 이것은 이제 풀초가 부수죠. 풀초.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요것이 이제 자소가, 여기 이제 부수로 이제 손톱조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손톱과 같은 무늬를 갖춘 요런 이제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 이건 뿌리네요. 뿌리. 그래서 요것이 이제 부수로, 요것이 이제 켈체. 또 이제 켈체는 손수를 넣어가지고 켈체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풍체로 이렇게 쓰여요. 어떤 이제 식물도 사람처럼 자기의 모양을 이제 잘 지은 거죠. 그것을 풍체라고 그래요. 풍체. 그래서 풍체체고, 이것은 이제 켈체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식물에 햇빛이 잘 비친다면은 이것이 아주 빛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빛날체라고 해요. 무늬체, 빛날체. 허신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물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물소. 네. 그래서 우리를 식물을 이제 채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 중에서 우리가 이제 채취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거, 영양이 아주 우리 몸에 아주 충분한 거, 이런 것을 이제 채소라고 하잖아요. 신농씨가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일일이 다 시식을 해보시고 이 정리를 해놓으셨잖아요. 고대에 우리 이제 정말 신인이죠. 예. 자, 그래서 요 나물소예요. 그 나물은 싹이 땅에서 이렇게 나올 때 사람의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요것이 아가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 맨발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맨발소예요. 맨발소. 음이 하나 나왔죠? 맨발소. 근데 여기 아기가 이제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양수를 타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식물도 땅에서 수를 이제 저장을 해서 햇님이 수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수화 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땅에서 이렇게 이제 아가가 나오듯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트고 나오는 거. 예. 그런 이제 과정을
정말 그 옛날에도 세밀하게 자연을 관찰을 했어요. 어디다 비유를 해서 사람이 아가가 엄마 뱃속에서 탄생하는 과정을 가지고 식물에다가도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게 사람과 식물과 자연은 이것이 하나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물소가 된 거예요. 풀초를 넣어가지고. 자, 이렇게 요것만 풀초를 빼면은 뭐예요? 아가가 발차기를 하면서 10개월 만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은 지구촌과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소통할 소잖아요. 그리고 발차기를 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아가가 엄마 뱃속에서 막 뛰어놀지는 못해요. 처음에는 툭툭 한번 발차기를 하다가 이제 나올 때가 되면 만삭이 되면은 발차기를 그냥 엄청나게 하잖아요. 엄마에게 이제 최대의 통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드물게 발차기를 한다 해가지고 옷이 드물소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채소 중에는 뭐가 또 중요한 것인가? 거듭중, 무거울중. 일단 마을리가 보이긴 보이네요. 근데 사실은 마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부스는 마을리와 닮았다고 해서 빌려다 쓴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실제 사람이 여기 무거운 짐을, 중요한 짐을 거듭 실었다. 짐에 짐을 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아주 그런 것을 이렇게 짊어지고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무겁지만 무거울 중, 중요한 것이다. 중요할 중. 그리고 또 거듭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거듭 얹혀서 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거듭 중. 그러니까 거듭재와 같은 거예요. 거듭재, 거듭 올려놨다. 짐을 거듭 올려놨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쓸 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고, 자, 사람이 몸에다가 거듭 짐을 지었다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은 이것이 허시는 두터울 후로 보거든요. 두터울 후, 후야라고 보셨어요. 그런데 쓸 때 이제 이렇게 사람인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수레에다가 짐을 이렇게 하면은 수레고 수레차잖아요. 위에도 싣고 아래도 싣고 중요한 것을 이렇게 이제 봐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레고 수레차가 들어가 있고 위 아래를 꼭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걸 하나를 빼도 이제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기식으로 쓰기가 좀 안 될 때는 그렇게 한번 수레에다가 짐을 위아래로 무겁게 가득 실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암기를 한번 해봐도 좋고요. 고사성어 중에서 임중도원이 있죠. 임중도원. 맡은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정말 중책을 맡으신 분들은 갈 길은 멀고 짐은 무거우니까 얼마나 마음의 부담을 갖고 새해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고사성어로 임중도원이라고 하죠. 네. 여기다가 이제 세금을 넣으면은 무거운 쇠를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종을 만들죠. 세복종. 근데 이것이 이제 또 고대에는 제정 일치 시대잖아요. 고대 한자가 이제 지어질 때 그 시대에 그때는 술잔을 이제 드신 분, 제를 진행하시는 분, 이런 분이 리더였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술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름에 이제 이런 이름을 이제 넣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리더 역할을 잘 해주시고 또 술도 잘 드신다고 해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이제 겨자가 나왔네요. 겨자. 풀초고, 또 생강도 이제 부수가 이제 풀초네요. 체중 개강은 정말 그 채소 중에서 중히 여기는 거, 이것이 뭐냐면은 겨자와 생강이에요. 근데 겨자는 여기 풀초를 당연히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낄개잖아요. 요것이 낄개. 부동산 중개 할 때 낄개. 그래서 우리가 겨자를 채소 중에서 이제 매운맛을 내는 신야라고 그래요. 신야. 그래서 그 겨자는 열을 이제 올려주거든요. 어떤 그 염증이라든가 이런데 겨자 찜질이 있어요. 그래서 겨자를 계란 흰자에다가 개가지고 계란 파스를 만들어 가지고 통증 완화에 이제 최고로 쓰거든요. 민간요법에서. 그리고 이제 감기로 이제 목 감기 통증이 이제 올 경우가 있죠. 그럴 때도 그 파스를 만들어 가지고 겨자찜을 이제 하면은 통증이 이제 완화해요. 그리고 우리가 냉면 먹을 때는 필수죠. 그 선조들은 정말 지혜로웠어요. 냉면은 이제 찬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찬 음식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 열을 올리는 이제 겨자를 끼워 먹는다. 낄게잖아요. 끼워 먹는다. 또 이제 생강이 나왔죠. 생강. 생강도 이제 풀과죠. 풀과인데, 자, 요것은 이제 여기 밭전이 나왔죠. 근데 밭이 지금 아주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요것을 이제 지경강이라고 그래요. 지경강. 그러니까 지기가 아주 이제 견고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지경강은 이렇게 활궁이 들어가고 여기에 흑토가 들어가서 지경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땅의 이제 기운을 말하자면은 생강에서 지금 다 이제 그 압축해서 응축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찬 기운을 갖고 있을까요? 땅에 따뜻한 기운을 갖고 있을까요? 예, 땅에 따뜻한 기운을 모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 생강을 먹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혼탁한, 말하자면은 잡내도 없어지지만은 또 잡념도 없어진다는 그런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신명스러워진다. 예, 밝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규가 있잖아요. 우리 몸에 구규. 예, 이것을 통할 수 있게끔 열어준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생강이 겨울에는 생강차 정말 열심히 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생강강이 된 거죠. 물론 생강도 신야예요. 신야. 매운맛이, 예, 신야. 그래서 우리가 매운맛에는 꼽는 이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신제체라고 하죠. 오신채. 오신채 중에서 첫 번째, 예, 마늘이 있어요. 마늘.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도 매운맛이죠. 매울신. 그래서 파는 혁이라고 그래요. 혁. 요거는 총이라고 하거든요. 혁총.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부추가 있어요. 부추는 이제 난총이라고 그래요. 난총. 부추가 요렇게 생겼죠? 네, 그래서 요거 난초와 같이 생긴 그런 이제 채소네요. 예, 난총이라고 그래요. 난총. 그리고 달래가 있네요. 달래. 어머니 자, 사랑할 자죠? 자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신채를 지금 알아봤습니다. 예. 혁총이 있고, 난총이 있고, 이제 자총이 있는데요. 또 여기 하나 더 한다면은 무릇이라고 있어요. 무릇.
무르청을 좀 많이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백합과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런 이제 무르 조청을 이제 해주셨던 이제 어릴 때 그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무릇을 또 뭐라고 하냐면은 흥거라고 해요. 흥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몸에 이제 습기를 이제 없애주는 그런 이제 거의 약초에 가까운 거죠. 예, 그러니까 습을 없애주는 풍습, 예, 습하면은 누에고치현, 풍습을 제거해 준다 해서 지금 겨자와 이제 생강, 또 마늘, 파, 부추, 달래 이런 것들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주흥사께서는 본초강목에 나오는 이제 이런 이제 아주 좋은 약재와 같은 생강 또 겨자 이런 것을 충분히 알으시고 미식가이시면서 요리사이신 것도 같아요. 요리에도 관심이 많고 비린내를 잡아준다든가 또 어떤 그 향을 조금 완화시켜 줄 때는 요 생강과 겨자를 좀 쓰거든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또 과진인의 체중 개강을 해봤습니다. 생강차 많이 드시고 감기 예방하셔서 건강한 또 한 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